주요 노동현황인데요. 지금 40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니까 60개월 연속해서 60개월이니까 이게 쭉 따져가면 60개월이면 5년이잖아요. 5년 전서부터 해가지고 40대가 한참 일하는 날인데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옛날 5, 6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5, 6도 그 50대, 60대 되게 되면 이제 정년도 못 채우고 그만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고용 불안이 40대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정부가 3월 달에 40대 고용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었고 노총이 준비했던 게 해고 제한법, 해고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해서 갔었는데 본권이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2015년 대비 한 50만 명 정도가 취업자가 줄어갑니다. 40대가. 뭐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인구가 줄어서 줄었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거는 실제 고용 불안 때문에 그만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요. 주된 일자리 직장에서 그만두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지금 49.3세입니다. 50세 되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해고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해고금지법. 해고제한법을 도입하라 해서 여기 다 빼버렸네요. 저기 뒤에 붙어 있죠? 오이플랜 옆에 해고제한법 도입하라. 저 캠페인을 제가 2월 달에 크게 했던 적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 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해고제한법이 뭐가 포함이 되느냐? 첫 번째, 정예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함부로 못 자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요. 사업 양동 시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 된다. 이 건이 뭐냐면 되게 간접 고용되신 분들이 있어요. 파견회사 이런 데들 이런 데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양도돼서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때 고용되셨던 분들이 다 잘립니다. 이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양도 시에 고용 승계를 음화시키고 노동조합의 승계를 음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용 형태 공시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용 형태 공시제에 나와 있는 형태를 보고 소위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고용이 불안한 기업이니까 소위 고용 부담금을 매겨서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하자. 그러면 함부로 비정규직 안 쓰고 정규직 쓰도록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포함시켜서 현재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이로 협약과 노조법 전면 개정 얘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제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노총위원장께서 이번 정기국회 때 노조법 전면 개정하십시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가입한 게 1991년도입니다. 그렇게 치면 한 30년이 됐는데 당시 가입하면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ILO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협약.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만든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조할 권리를 규정하는 협약이 있는데 그거를 비준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들어갔는데 30년이 돼도 정부가 그거를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노동조합법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잠깐 이제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필수협약이라는 게 이제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중에서 4가지를 이제 가입을 우리가 비준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강제노동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비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확하게 딱 6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이 들어가고 대다수 나라들이 아주 조그만 섬나라들입니다.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마샬 제도 이런 조그만 나라들. 물론 엄청나게 큰 나라가 옆에 하나 있습니다. 중국. 근데 어쨌든 이게 국적에 지금 맞지가 않는 거죠. 이게. 왜 이런데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됩니까? 금운동 이런 걸 좀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협약 관련된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현재 정부 입법안을 내놨는데 문제가 있는 게 국제노동기준과 무관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막 집어넣어서 입법 발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지금 2년을 넘지 못하도록 우리 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임금 교섭은 매년 하고 단협은 2년마다 하는 노조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법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기간을 3년으로 연장시키는 걸 정부가 내놨습니다. 이거 국제기준 아닙니다.
경총이 때를 쓰니까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업시 쟁행이 직장 내 쟁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이런 법안을 넣어놨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어디 가서 파업을 하라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총이 지금 어제 이낙연 대표 만나서 정리를 한 거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무진장 안호영 의원이 있습니다. 무진장은 뭐냐면 그 지역인데 무주 진안 아닌 거지. 장수 죄송합니다. 장수 완주 여기 지역구인데 그 양반이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예요. 그 양반을 통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7, 8월 달에 협의를 해가지고요. 정부에 그런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다 빼서 입법 발의를 새로 시켜놨고요. 또 하나는 한국노총 우리 출신 의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출신의 우리 이수진 의원,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십니다. 이분하고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대한항공 출신인데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 전인자 임금 문제인데요. 전인자 임금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LO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아주 수차례 입법적으로 관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내용들을 왜 입법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주지 말아줘라 이렇게 정리를 하냐 그러지 말아라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건을 지금 이수진 의원이 아주 원칙적인 그러니까 법이 이제 이명박 때 2010년에 개정돼서 지금 10년간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임자 임금이 타임오프로 가고 있는 것들이 타임오프를 없애버리고 노사 자율로다가 전임자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고요. 박대수 의원의 경우에는 타임오프는 인정을 하되 현재 타임오프 한도가 워낙 적으니까 특성 반영을 해서 근무 형태, 그러니까 교대대 사업장들은 더 플러스 알파로 좀 인원을 더 주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지점이 있거나 아니면 공장이 2개 이상 나눠져 있거나 이런 데 경우에는 타임오프가 더 필요하잖아요. 더 주고 그리고 상급단체 한국노총이나 지역본부 산별연맹에 간부를 파견 보내게 되면 별도로 인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법안을 새로 내셨고요. 두 법안 모두 다 현재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와 전임자를 두게 돼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처벌 조항을 삭제시키는 것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 때 정말 이게 수건과제인데 10년 만에 큰 노동조합법 개정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방심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이러는 반면에 사용자 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저희도 엄청나게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뭐 국제 지형이 지금 푸락푸락하지가 않습니다. 사정 자체가. 그래서 지금 투쟁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총연맹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냥 길거리 나와서 막 우리가 그 집회 때리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50명 이내로 지역 단위로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계획들을 짜서 우리 조직본부가 현장에 시달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하나는 노총위원장님이 전국적으로 이제 초록불에서 노란불 틀 때가 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이 개혁되거나 잘하면 우리 손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국 순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 이 공짜가 아닙니다. 책 보지 말고 책을 덮어주세요. 책 보면 안 돼.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어. 제가 이거 선물 갖고 왔습니다. 주려고 이거. 퀴즈 내서 마치면 말 안 하고 저물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거 못 가져가요. 자, 올림픽은 되는데 아우지는 안 되는 거 뭘까요? 말씀하십시오. 그거 보셨죠 책을? 아유 봤어도 제가 드릴게요 이거. 이거 뭐냐면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보재기까지 쌓아줘 왔어요. 이거 뭐냐면 오은 대추농원에서 만든 대추인데 대추의 효과가 불면증, 수족냉증, 소화불량, 간기능 활성화, 이뇨작용 촉진, 노화 방지,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은 대추입니다. 맛있게 잘 드십시오. 두 상자 있습니다. 빨리 대답하면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자, 5개고 4개잖아요. 동그라미가. 5개가 뭐냐면 왜 근로기준법이냐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올해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들한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뒤에 5.1 플랜이라고 써놨잖아요. 저 운동을 하는 겁니다. 5.1 플랜이 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5명 중에 1명
이상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4명 중에 1명 이상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더라 이런 거고요. 자, 보시면 우리 이제 법전을 열어보면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이걸 보면 잘 몰라요. 제가 봐도 잘 모른다. 이게 뭔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법전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림으로다가. 이러면 뭐가 적용이 안 되는구나가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5.18 플랫 운동 올해 열심히 노총이 전개를 해서 일단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되는데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고치지 않고 하위법인 대통령령, 시행령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그 5인 미만 사업체 일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부랑 협의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해서 이 전체 조항을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코로나19 이런 것도 있어서 영세사업장들이 좀 어렵잖아요. 일부라도 먼저 집어넣는 것으로 다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동시간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게 되겠죠. 왜 노동시간 문제를 핵심 협약으로 잡아놓고 있는가? 100년 전 ILO 1호 협약이 노동시간과 관련된 협약이었었거든요. 그거는 우리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냐? 차티스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을 영국의 노동자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전개했던 그림이고요. 시계를 이렇게 공장에 걸어놨었대요. 벽시계를 크게. 지금도 학교 가면 벽시계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외벽 건물에다. 그게 뭐냐면 시간 보고 알라는 게 아니라 예전엔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아침에 대략 일어나서 해 뜨면 밥 먹고 씻고 그러고 출근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퇴근하고 이랬는데 시계가 생기고 나서 엄격하게 시간 관리를 하니까 훨씬 공장에서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터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영국의 노동계가 샤티스트 운동이라고 그래서 영국은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투표권이 노동자들에게 없었습니다. 투표권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왕족과 귀족들한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한테 왜 투표권을 안 주냐라고 해서 계속 점잖게 서명운동하고 얘기를 하니까 해줄게 하다가 30년 동안 안 해주고 끕니다. 시간을. 참다 못해서 빅벤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총리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이제 자본가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권을 줍니다. 투표권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다 주는 게 아니라 30살 이상 된 남성들한테만 줍니다. 남성들한테. 여성들한테 투표권이 돌아간 것은 가장 빠른 나라가 뉴질랜드. 1895년. 95년이 맞을 거야. 그죠? 95년. 1894년. 1894년에 뉴질랜드가 가장 빠르고요. 영국조차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24년에 여성권들한테 투표권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마이든하고 같이 그 런닝매트로 나온 흑인 여성 부통령 성함이 뭐죠? 멜란인가 누군가? 그분이 이제 하얀색 옷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했잖아요. 승리선언 그걸 했지 않습니까? 하얀색 옷의 이유가 뭐냐면 과거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라고 참정권 요구 투쟁을 할 때 항상 하얀색 옷을 입고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투표권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무관 250만 년 인류 역사 속에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받은 것은 불과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소중한 민주주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5월 1일만 되면 메이데이 해가지고 전국 노동자들 때리고 세계 노동절 행사를 하잖아요. 이 근원 역시 하루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자본가들이 자작극을 펼칩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경찰 총격에 의해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순간 이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날 이제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메이데이 세계 노동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당시 이 집회를 주도했던 지금으로 치면 미국 노총이겠죠. 대표였었습니다. 스파이어스라고. 이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집회를 열어서 혼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무관 인명들이 죽었다라고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후 선언 말씀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짓밟아서 없앨 수 있지만 우리들의 이러한 순간 정신들은 활활 타오를 꼬고 계속 갈 거다 얘기했는데 적중해서 지금 메이데이 행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내야 되네. 근로기준 또 책 보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기준 보면 땡땡이다. 근로기준 땡땡이 나옵니까? 예,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네. 자, 그거는 핸드폰이 무선 충전되는 마우스 패드입니다. 마우스 패드. 5개 들었으니까 나눠 쓰세요. 현장 가지고 가서. 네. 왜 빙산이냐? 빙산의 꼭대기 조금만 나와 있는데 대다수가 물에 잠겨 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특례업종, 플랫폼 노동자, 포괄임 대상자, 가사 노동자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5일 플랜은 그냥 나중에 포스터 읽어보세요. 밥 먹으러 가셔야 되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그리고 만든 겁니다. 네. 잘 못 만들었죠. 이제 비정규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대통령이 2017년도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업장이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었고요. 대통령이 선언한 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놈이 대통령이 온다라고 하니까 박근혜가 임명했으니까 이제 자기 잘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장이 정규직은 요만큼이에요. 비정규직이 이만큼이에요. 정규직이 한 2,000명 되는데 비정규직이 몇만 명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잘 보이려고 이놈이 이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놈이 대통령이 하신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공공기관에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다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성과는 더 이상 고용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무기계약직이 된 거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남겼죠. 뭐냐면 처우 개선, 신분 보장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규직인 공무원들 아니면 정규직 직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 근속수당 이런 것들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는 식대, 점심밥을 먹잖아요. 공무원들은 14만 원을 주는데 월 공무직은 13만 원을 주거나 1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참 밥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게 제일 치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자라고 해서 지금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었고 노총에서는 지금 해당 산별이 4군데가 있습니다. 공공노령, 공공연맹, 철도사회산업노조가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공공사회산업노조인가? 그리고 연합노조 이렇게 4개 산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동대회를 꾸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 역시 올해 이제 정기국회에서 관련된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해야지 내년 임금 인상부터 최후 개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실태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공무직이 한 40만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어느 기관에서는 수당을 얼마를 받고 있고 어느 기관에서는 식대가 얼마이고 이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실태 조사가 이달 말 다음 달이면 이제 조사 결과가 이제 다 취합되게 되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이걸 팩트로 해서 내년부터 개선시키는 작업들이 본격화돼서 나타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만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칼과 방패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 운동이 칼을 드는 시기, 방패를 드는 시기에 따라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그 힘의 역학관계가 틀려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칼은 이제 정의의 칼, 엑스칼리버를 얘기합니다. 엑스칼리버. 그래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사회개혁, 민주주의, 임금불평등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조가 나서면 항상 박수를 받고 노조가 힘이 세지고 국민과 함께 나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적인 기득권에만 뭉쳐서 가게 되면 지탄을 받았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김종인 국민의당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10%의 조합원들이 이들 내부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양극화를 초래시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양극화를 초래시켰어요? 양극화를 초래시킨 장본인은 자본가들이고 재벌들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노동개혁하자 이런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연대를 하고 사회개혁 앞장서서 가야 되겠죠. 자, 제가 어제 여기 앞에 지나갔는데 지금
팔뚝 하나가 없어졌더라고요. 11월 24일까지 보수공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거 지나가서 한번 좀 보셨죠? 광화문 광장 사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왼쪽 서대문 쪽으로 이렇게 딱 고개를 들려서 보시면 200m 뒤에 신문로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망치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 여기 이제 러시아계 그 조각가 조나단 프로포스키라고 하는 이분이 이걸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기증을 한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높이가 한 30m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안 가봤지만 저 독일 뭐 어디 저 미국 뭐 뉴욕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다. 뭘 상징하냐면 노동자가 멈추지 않고 일을 하니까 이 세상이 정지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다. 노동이 신성하고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천만 서울 시민들이 이 앞을 지나가면서 야 그래 내가 노동자고 내가 주인이야 이거 중요한 작품이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저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노동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교육부 장관 최정환 동지가 오늘 메이드뉴스 앞에 광고가 나왔던데 노동교육원에서 하는 노동인권교육 우리 토론자로 나가십니다. 그거 내일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디서 프레스센터죠. 관심 있는 동지는 프레스센터에 가셔가지고 잘생긴 저분을 한번 듣고 노총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배꼽 시기가 와가지고 이제 끝내야 됩니다. 자, 제 강의 말고도 뒤에 이제 두 강의가 더 있습니다. 이 새내기 교육 막 시작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소주도 그런 소주가 있습니다. 옛날 두산에서 만들었던 롯데로 유수되는데 처음처럼 처음 시작할 때 마음 잊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에 계시는 우리 현장 간부님들 대표자 이분들이 현장 조합원들이 이끌고 나가시는 길라잡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엉뚱한 길로 가면 다 같이 엉뚱한 길로 따라가는 것이고 새로 개척해서 길을 만들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한국노총에서 우리 현장 조합원과 함께 세상 바꾸는 노동자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